국민의힘에선 공천을 두고 공정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항마로 원희룡 전 장관을 띄운 데 이어 오늘은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라며 김경률 위원을 깜짝 발표한 겁니다. 그간 이 지역구에서 활동해온 측이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공정한 공천하겠다고 발표한 게 어제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서울 지역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단상에 오르자마자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이후 자신이 임명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서울 마포 을에 출마하기로 했다며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자 그간 지역구 활동을 해온 김성동 마포을 당협위원장 측 관계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관리했는 데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 위원장은 어제도 인천 계양을 찾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영선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은 오늘 연고 없는 낙하산 공천에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이 기본이라며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비대위원장이 특정 인사들을 잇따라 거론하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특정 누군가를 어디로 보내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라면서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인물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지면 의미가 있습니까?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의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35%까지 감점하는 공천 룰을 놓고도 당내에선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은 선거구상 인천 계양구 갑이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 적진과 맞닿은 최전방에서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정숙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우리는 원래 이렇게 뜨거울 때 이기는 정당입니다. 한 위원장은 현재 국회의원 숫자 300명을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3가지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오늘 4번째로 국회의원 정원 감축을 내세운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저격수를 자임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상 인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하며 자신이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의 명명대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경률 위원 이번에 마포로 전략 공천하신 걸로 봐야겠지 좀 알고 싶고요. 아니요, 우리 공천 시스템은 저희가 어제 발표드린 내용입니다. 다만 본인께서 마포 을에서 정청래 의원과 붙겠다고 출사표를 던지신 것이고 저희 당은 그런 도전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내의 절차는 당연히 거치죠. 그 전략 공천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전자 일꾼이다. 거기에 중요한 도전자 있죠. 김경률 위원 이번에 마포로 전략 공천하신 걸로 봐야겠지 좀 알고 싶고요. 아니요, 우리 공천 시스템은 저희가 어제 발표드린 내용입니다. 다만 본인께서 마포 을에서 정청래 의원과 붙겠다고 그 출사표를 던지신 것이고 저희 당은 그런 도전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내의 절차는 당연히 거칠 겁니다. 마포에 있었던 김성동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로 좀 조율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략 공천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전자 일꾼이다 이렇게. 거기에 중요한 도전자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계속 큰 차이를 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김경률 회계사는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위험이 큰 도전이지만 그걸 대의를 위해서 도전하겠다고 나서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충분히 우리 당으로는 고마워하고 이렇게 이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관위원장께서는 지역 일꾼을 뽑는 게 선거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선거 자체가 이제 지역에서 일하고 그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그 개항이 나온다는 거고 어쨌든 오늘 김경률 회계사는 정청래를 잡기에 마포을에 나온다는 거면 이 선거를 좀 어떤 누군가를 이기는 걸로 좀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 말씀 주세요. 지는 선거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지면 의미가 있습니까? 이겨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공약을 그 지역에 실천해서 그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김경률 회계사 마포을에서 경선하시는 거면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공관위에서 정한 여러 단계의 룰이 있어요. 그 경쟁력 평가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경선하시는 거면 이렇게 위원장께서 공개적으로 지지는 소개하는 게 불공정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공정해 보이는 정책. 예를 들어서 상대가 정말로 경쟁을 하는 관계라면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기는 경선도 제가 두 가지의 공천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균형점을 찾은 겁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마포울은 어차피 정청래 이런 분위기 아니었나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상황이 바뀐 것이고 본인이 굉장히 큰 과감한 결정. 김경률 회계사는 우리 당과 10가지 생각을 같이 하는 분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하고도 그렇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의 철학을 같이 합니다. 세상을 바꿔야 되는 철학도 같이 하고요. 그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은 정말 양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를 가고 비례를 간다 하더라도 저희 당은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수용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는 명백하게 져온 그런 이런 험지에서 도전지라고 하죠. 도전하겠다고 이 초반에 나서주시는 것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제가 경선에 공정을 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은 전후 상황과 이 지역의 상황 그리고 저분을 영입하게 된 과정들을 보시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과정을 보고 경선이 될 수도 있고 전략이 될 수도 있고. 공천 과정은 공관위가 딴 룰에 따릅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제가 와서 놀란 것은 우리 보수당이 어제 저희가 발표한 것 같은 시스템 공천을 발표한 적이 역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번 공관위에서 이 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을 놓고 룰을 만들면 어차피 그거는 공정성에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침은 하나였어요.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지켜야 될 룰을 미리 첫날 만들고 들어가자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때 가장 공정해 보이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고 그 취지를 출발한 겁니다. 그 틀에서는 벗어날 예외가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출마 예정자인 이철규, 장도영 두 사람 모두 우리의 공관위 규정에 따르면 꼭 단수 추천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경선할 것이라는 약속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정해 보이는 공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민주당보다는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도 충분히 공정해 보이는 외양을 갖춘 것 아닌가요?